자퇴를 하고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되면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고등학생들의 자퇴 열풍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자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아는 친구가 자퇴를 했다, 선배나 후배가 자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진지하게 성적이 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자퇴를 하게 되면 많이 불리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세요. 즉 요즘은 자퇴를 하는 거나 재수를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떠올랐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MZ세대들의 퇴사 열풍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부적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불만족도 굉장히 큰 이유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거나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학생들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듯이 집안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편하게 생활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가기 싫은 거죠. 그토록 원했던 회사에 취업했지만 곧바로 퇴사 결정을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하고 인생을 계획하는 게 어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또 그걸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과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맞을까? 퇴사 열풍도 비슷하죠. 차라리 이럴 바엔 창업을 할까?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살까?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을 주는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같은 현상이 고등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 이 자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뭐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다, 기존 제도에서의 이탈이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대안처럼 여기게 된 큰 트렌드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상담 중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퇴를 하고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되면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 성적이 유지되는 건가요? 새로운 성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고등학교와 관련된 학적에 대한 내용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분이 이거는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장학사님과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장학사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성적이 새로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받았는데 재입학을 하게 되면 시험 성적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았다가 올해 더 나쁜 성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뒤에 받은 성적으로 유지가 된대요. 작년에 좋은 성적이었으면 더 억울하겠죠? 근데 그럴 학생이었으면 아마 자퇴를 안 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까?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꼭 반드시라고 하는 이유로 학생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들을 걱정하듯이 자퇴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처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정말 진로나 적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학교에서의 생활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카운셀링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별 학교만으로는 좀 어렵다면 권역이나 아니면 여러 학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가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 자퇴생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자퇴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정말 신중하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자퇴를 함으로써 내가 이전에 누리고 있던 이 시스템적인 지원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또 막상 하루하루에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다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거든요.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퇴 이후에 벌어지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게 과연 본인들이 원했던 일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계획한 일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자퇴 이야기가 자꾸 화두에 오르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할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퇴를 하든 자퇴를 하지 않든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것들을 좀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성숙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